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불쌍한 테슬라 공매도들, 스퀴즈 공포에 떤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올해 주가는 급등이 자주 등장할 수 있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주일날 오후 시간대를 보내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후 시간대는요, 여러분들이 운동하기 참 좋죠. 날씨가 좀 쌀쌀하더라도 한강변을 달립니다. 자, 한강변에 옷을 잘 갖춰 입고 따뜻하게 달리게 되면 얼마나 이 땀이 나면서 기분이 상쾌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강변을 달리다가 이 조깅을 30분, 1시간씩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강변에서 라면 한 그릇. 정말 로맨틱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로스앤젤레스는요, 토요일 날인데, 자, 오늘 주말이니까 오늘도 또 투자 철학 한 가지 더 배워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1부 때도 투자 철학 우리 배웠죠? 자, 오늘 투자 철학은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 글자를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ork brings you money라고 합니다. Work brings you money.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면 일을 하면 뭐를 얻게 됩니까? 돈을 얻게 됐죠. 그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일한 만큼 여러분들은 월급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라고 말했죠. Work brings you money. 그러니까 일하면 이제 돈을 벌죠. 자, 그러면 money buys you assets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money, 돈을 이제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buys you asset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결국 자산을 살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돈을 벌면 월급을 타면 여러분들이 이 테슬라 같은 좋은 자산을 사라 그랬죠. 이 좋은 자산을 사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 주식에 좋은 주식들을 사 모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asset이 자산이 계속 쌓여가겠죠. 자, 그리고 이 자산이 assets brings you wealth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이 이제 모여져서 자산을 사 모아요. 그러면 이제 이 테슬라 주식도 올라가고 가지고 있는 이 자산들이 계속 이제 불어나겠죠. 그냥 혼자서 월급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내 옆에 이 돈을 이 주식에 넣어놨더니 미국 주식에 결국 오랫동안 넣어놨더니 이게 돈을 같이 벌어다 줍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내 연봉 이상으로 막 벌어들이죠. 그러니까 같이 이제 여러분들 동반자가 있는 거예요. 같이 돈을 벌어줄.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거죠. 자, 어찌됐건 이렇게 돈이 이제 자산을 사 모아서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이제 막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살 집마저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서울에 여러분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한강변의 아파트를 살 수도 있고, 또 서울에 여러분들 직장과 가까운 곳에다가 직장을 하나, 이 아파트를 하나 마련할 수 있겠죠. 살 집은 필요한 거니까 그것도 살 집도 여러분들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셋이 모아지게 되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자산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더 Assets bring you wealth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부를 가져다 주죠. 그러니까 부가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제 이 쓸 수 있는 그 자산의 그 힘들 있죠. 이 부가 계속 쌓여갑니다. 아파트도 가격이 올라가서 나중에 이 부가 쌓이는 거고, 여러분들의 테슬라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이제 부가 형성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wealth가 쌓인다. 부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Wealth buys you freedom입니다. 자, 이 부는 여러분들에게 이 freedom,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죠. 자, 바로 이 원리가 여러분들이 이게 단순하지만 사실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와보면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걸 빨리 깨닫지 못하면요. 이게 사실은 너무 늦게 시작한 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부를 형성하게 되고 자산을 사모으고 부를 형성하게 되고 그 부는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러한 것을 빨리 깨닫고 이 자본주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참 좋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work brings you money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 자, money를 또 벌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럽니다. 직장 다녀요, 낮에, 한국에서. 근데 이게 부족해요. 뭐, 직장 다녀봐야 뭐 300만 원, 500만 원, 뭐 700만 원, 이렇게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뭐 만약에 자식이 있고 이러면 부족하니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저녁에 돌아와서는 또 투잡을 뛰는 거죠. 투잡 뛰어서 돈을 불려갑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한국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초창기 이민자들 보면요. 낮에 소위 말해서 이 일반 잡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뭐 그게 식당에 가서 일을 하건 뭘 합니다. 무엇을 하겠죠. 처음에는 뭐 기술도 없고 이러니까 몸으로 하는 걸 많이 하겠죠. 그러면서 저녁에는요. 보통 이제 이 저녁에 돌아가지고 저녁 먹고 또 이제 아이들 집에 공부하라고 딱 두고 저녁에는 어디 나가면 또 투잡입니다. 뭐 과거에 보면은 또 이 청소하는 거 있죠. 화장실 청소나 이런 거 보통 사람들이 퇴근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잡들을 하는 거예요. 뭐 허드렛 일로 보이지만 어찌됐건 투잡을 띄어서 뭐예요? 이 월급이 더 월급만 얻는 게 아니라 좀 더 투잡을 통해서 자산이 빨리 돈을 빨리 모으는 거겠죠. 그러니까 돈이 빨리 모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빨리 모으게 되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산을, 에셋을 더 많이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을 내가 한 주라도 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에셋이, 그 자산이 뭐예요? 부가 더 빨리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좀 찌질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자산이 넉넉히 없고 또 내가 부가 쌓여 있지 않다라면 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적절하게 나는 쌓을 만큼 쌓아서 이러면 뭐 굳이 찌질하게 살 필요 없거든요. 그때는 좀 누리며 살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젊을 때는요, 좀 찌질하도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조깅하고 뛸 때도 뭐 갖춰 입으라고 뭐 나이키 입고 뭐 여러분들이 뭐 입는데 제가 난닝구 입고 뛰라고 했잖아요. 좀 찌질한 게 멋진 거예요, 여러분. 이 젊었을 때 좀 찌질하면 뭐 어땠어요? 뭐 찌질하게 오히려 사람들이 뭐 찌질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 조금만 지나면 5년만 지나건 5년만 찌질함을 견뎌보세요. 그러면요 자산이 쌓인다니까요. 그 워런 버핏도 그랬잖아요. 5년 동안 주식을 사두고 주식시장이 문 닫은 것처럼 생각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투자 철학에서 말씀해 드렸죠. 정말 테슬라를 5년 전에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요 자산은 무조건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더 크게 늘어난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덩이가 불어나면요 여러분 그게 눈덩이가 가속화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5년만 딱 지나면요 눈 감고 딱 찌질하게 살고 나면 좀 이렇게 촘촘하게 딱 돈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여러분 5년에서 불어나면서 6년, 7년, 8년 그때부터는 더 가속도가 붙어요. 10년 차가 되면요. 그때는 넘사벽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든든해져요. 그때는요. 이제 돈을 불리는 게 더 커집니다. 그때는 뭐 여러분들이 막 찌질해질 필요도 없어요. 어느 정도 쓸 수가 있죠. 소비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형편을 잘 보세요. 나에게 에셋이, 자산이 얼만큼 있는가. 또 나에게 부가 얼마나 쌓였는가. 그 자산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결국 파이낸셜 프리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이 많아지고 부가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부가 이제 나중에 멋지게 하와이 여행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리고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저는 뭐 매년 하와이를 놀러 가지만 여러분들 그럴 때가 여러분 그렇게 먼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파이낸셜 프리덤 오는 게요. 막 오래 걸릴 것 같지만요. 그냥 한 10년 정도를 계획을 딱 짜고 플랜을 짜보세요. 10년이 여러분 10년 정도는 딱 잡고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긴 플랜을 잡아가면 되고 또 연세 드신 분들 뭐 나이가 지금 나 60인데 70인 나는 분들은 그래도 자산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젊은 우리 고등학교 3학년짜리보다도 우리 오늘 고3 우리 학생 보면은 8주 갖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어리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더 드시면 그래도 자산이 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가 조금은 형성돼 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더 빨리 불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서로의 형편을 판단하면서 그런 플랜을 짜면요 아주 재미난 여러분들 자산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Work brings you money, money buys you assets, assets brings you wealth, wealth buys you freedom. 결국 여러분들이 부가 쌓이게 되면 이 financial freedom, 경제적 자유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요 너무 중요해요. 뭐냐면요 우리가 어저께인가요? 제가 투자 철학에서도 곤란한 상황을 안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장 밑에 회사 다니는 거 죽도록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사장들, 리더들, 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밑에 비굴하게 계속 다닐 수밖에 없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 경제적 자유가 없을 때 그런 거예요. 내가 더럽고 치사해도 이런 사람 밑에 있어야 되니까 인격 모독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경우를 당할 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부가 쌓이면요, 직장을 정말 취미로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싫으면요, 그런 보스에서 그래? 나 그만둘게, 사표를 정말 던질 수 있는 그런 프리덤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리덤이라고 하는 건요, 많은 걸 함의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행 가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정말 그런 걸 다 포함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체적인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웨alth, 부가 주는 financial freedom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건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젊은 날에 열심히 살아내고, 그리고 자산을 모으고, 자산을 모으면 부가 쌓이고, 결국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는 자유롭게 누구에게도 이제는 이 굴욕적으로 삶을 살지 않고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쉽게 노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가 쌓이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 하기 싫은 일, 노를 당당히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노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뭔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노예라고요. 그게 노예적인 겁니다. 그 회사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인간다운 자유를 누리려면요,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할 수 있으려면요, 여러분들이 부를 쌓아가야 되고, 결국 그거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money buys assets buys you wealth buys you freedom이 되는 겁니다. 꼭 이 원리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 테슬라와 BYD와 폭스바겐과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의 전체 전기차 판매의 현재 이 순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요, 한눈에 지금 테슬라의 위치, 지금 앞으로의 미래 전망들을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이 그래프, 막대 그래프도 한번 보시면요. 자, 테슬라는 뭐냐?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테슬라고. 자, 먼저 우리 초록색 좀 볼게요. 20년도부터 보겠습니다. 자, 2020년도부터 초록색 막대 그래프는 꾸준하게 올라가죠. 전 세계 판매 대수가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22년도도 올라가고 23년도도 올라갔어요. 자, 근데 24년도에 사실 조금 주춤했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3년도까지는 꾸준하게 상승했는데 24년도에 조금 이번에 지금 170만 대 조금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주춤했어요. 자, 이것 때문에 조금 설왕설래가 있지만, 또 이것 때문에 주가도 조금 주춤했지만, 자, 요런 지금 한 번에,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꾸준히 올라가다가 주춤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회사도 이런 때는 찾아옵니다. 이 주춤하는 때가요. 자, 이 주춤한 것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 고금리 인하가 소위 고금리 상황이 이제 22년도부터 금리를 올렸는데 그 영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1년 뒤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높은 금리에 사람들의 어떤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다 보니까, 자, 테슬라에도 그 영향을 주게 되죠. 여러분, 테슬라는 고가 제품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테슬라 자체가 프리미엄 차기 때문에 BMW나 벤츠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살 수 있는 사람의 수요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테슬라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조금 더 저렴한 차를 내놓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3만 달러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 3만 5천짜리 아니면 2만 5천 달러짜리 요런 지금 가격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 나오니까 이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수요가 대상 자체가요, 이 벤츠나 BMW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상위 한 40%, 30% 이렇게 해서 사실 2만 달러대 이런 자동차는
제 그 아래쪽에 50%, 70% 이 사람들이 보통 3만 달러나 4만 달러 아래쪽으로 살려고 하거든요. 그런 수요들이 50%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장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자, 테슬라에게는 그게 굉장히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런 그래프가 꺾일 때는요. 뭐 이게 지금 크게 꺾인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그래프도 계속 우상향만 하지 않습니다. 주춤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주춤하는 때를 또 돌파구를 회사가 마련하고 앞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좀 더 내려가고 사람들의 형편이 좀 풀리게 되면요. 이런 부분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등 그룹이 노란색이에요. 자, 노란색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이 노란색 자체가 BYD거든요. 근데 재미난 거 보세요. 자, 20년도하고 21년도까지는요, 노란색이 빨간색이 뒤져 있어요. 사실 지금 전기차의 전 세계 판매에 있어서 탑3는요, 테슬라, BYD, 폭스바겐이거든요. 근데 폭스바겐이 보십시오. 2020년도하고 21년도 보면 노란색이 못 미쳐요. 근데 빨간색이 보시면 20년도, 21년도에 테슬라 다음으로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의 거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저 때까지 20년도, 21년도에 폭스바겐 CEO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넘버 2야 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가 테슬라를 따라잡을 거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전기차 판매에서 넘버 2라고 얘기했죠. 사실 그때까지 맞았어요. 자, 그런데 22년도부터 역전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22년도부터는 노란색이 올라오죠. 23년도도 노란색이 BYD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요, 폭스바겐이 밀리게 되는데 중국이 전기차의 진심이에요. 전기차의 정부와 국민들이 다 합쳐가지고 완전 올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미래는 전기차 시대다 하면서 테슬라를 따라잡겠다 하면서 이제 미친 듯이 투자를 하고, 미친 듯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 기업 생산자들에겐 또 보상을 해주고 또 인센티브도 주고 이러면서 사는 사람에게도 쌍방향으로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국의 저렴한 자동차를 막 찍어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BYD는요,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본인 홈그라운드잖아요. 그거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올라오니까, BYD가 올라오니까 폭스바겐이 오히려 속도가 이제 주춤하게 됩니다. 폭스바겐은 상승 속도가요, 점점 느려지게 되죠. 테슬라는 23년도까지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24년도 와서 조금 이제 테슬라도 살짝 주춤한 거죠. 1.1% 빠진 거거든요. 근데 24년도까지도 전기차만 놓고 보면 BYD가 테슬라에 거의 근접해 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뭐 BYD가 테슬라를 따라잡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퀄리티, 내용물들을 보게 되면요, 달라요. 이 노는 물이, 리그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BYD는 어찌됐건 10,000불짜리, 20,000불짜리 다양한 종류를 내놔서 중국 사람들에게 막 그냥 미친 듯이 찍어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테슬라만의 독보적인 이번에 중국 판매도 최고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뭐 그렇게 염려할 수는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것은 이제 이 폭스바겐이 거의 테슬라나 BYD에도 절반 수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위기다 하는 거예요. 왜 위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완전히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YD에 밀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요, 파란색 보십시오. 좀 올라오죠. 이게 BMW입니다. BMW가 사실 이 제법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못 미쳐요. 빈약합니다. 전기차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보시면 나머지는요, 다 고만고만해요. 사실 뭐 BMW까지도 다 지금 탑3는 딱 그 정도고 이제는 탑2로 굳어졌고요. 테슬라, BYD.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폭스바겐도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데 그 나머지 니오, 머세디스 벤츠, 샤오펑, 샤오미 이런 회사들은요, 샤오미가 올라온 겁니다. 보라색으로. 뭐 나름대로 샤오미가 이제 다 따라잡겠다 자기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인터뷰에서 테슬라가 넘버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지금 전기차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에 있어서는요, 그냥 테슬라하고 BYD가 독보적으로 치고 나간다 보면 되고 나머지 회사들은요, 그냥 졸개들이에요. 뭐 사실 물론 다른 레거시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나마 좀 낫지만 여전히 여러분 아래쪽에서 지금 못 미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이시죠? 근데 중국 회사들이요, 제가 아래쪽 표시도 보게 되면 BYD가 있고 니오 샤오펑의 순서가요. 전 세계 판매에 있어서 BYD, 니오, 샤오펑.
그러니까 니오나 샤오펑은 미국에도 상장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들이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이죠. 근데 지금 아직도 플러스가 아니에요. 계속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자금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지금 어찌됐건 전체 판매 대수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BYD 중국이 3개 회사가 있고 독일도 3개 회사예요. 폭스바겐, BMW 그리고 머세디스 벤츠까지 이렇게 형성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보면요. 얼마나 테슬라가 독보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지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조금 저렴한 것까지 내놓게 되면 뭐 사실 이제 수량 판매 대수는 올해는 20-30% 정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주가는 이 판매 대수만 놓고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을 보시면요, 지금 뭐 세계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이 들어와야죠. 이제 자율주행이 들어오게 되면 판매 대수가요, 자율주행을 얹어버리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읽어낸다면요, 지금 뭐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전기차 판매만 놓고 보더라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오랜만에 고등어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고등어를 통해서요, 테슬라 공매도들이 요즘 참 이제 굉장히 답답해하는 모습들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트럼프가 취임하지 않습니까? 자, 그 이후에 이 공매도들이 스퀴즈가 날까 봐요. 굉장히 염려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고등어, 고든 잔슨이요, 요즘 참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는요, 거의 언급을 안 해요. 뭐 다른 소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고등어가 굉장히 조용조용 테슬라 얘기를 거의 얘기하지 않는데, 지금 테슬라 주가가 $400 이상이나 돌파했는데 본인은 테슬라 $50 간다 그러잖아요. 뭐 $40 간다, 뭐 $70 간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너무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죽하면 이 고등어에 대해서는 지금 과거에는 CNBC나 이런 이 쇼에, 이 경제 쇼에 많이 불러줬잖아요. 20년도, 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요. 근데 적어도 22년도 이 전체적인 테슬라 주가가 막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주가 고금리 때문에 그때까지는 방송에 얼굴을 내비쳤는데, 23년도 이제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고 지금 요즘까지는요, 방송국에서 아예 부르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굉장히 답답할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공매도의 택가들 모임에서는요, 여전히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자, 오늘 고등어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어가요, 테슬라 주가 얘기는 거의 하지 않고요, 이제 뭔 얘기를 하나 보니까 또 참 헛소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보시면요, 택가들이 뭘 가지고 공격하는지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자, 최근에 보면 일렉티코라고 하는 이 전기차 다루는 언론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소위 말해서 이제 테슬라가 올해 25년도에 unsupervised self-driving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supervised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이 위에서 헤드쿼터에서 계속 감시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가, 이게 supervised잖아요. 근데 unsupervised라고 하는 건 이제 그냥 내버려 두도 자율주행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감시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unsupervised를 내놓겠다니까 이게 가능해 하면서 이제 비꼬듯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등어가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렉트리코가 지적했듯이 Tesla doesn't have any of the permits necessary to operate driverless vehicles on public road라고 합니다. 자, 말은 맞는 말이죠. 자, 보세요. 뭐런 얘기를 하냐면 테슬라가 지금 어떠한 퍼밋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공적인 길거리에서 일반 미국 도로에서 드라이버레스 베이커,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을 운영할 수 있는 그 필수적인 퍼밋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야, 테슬라가 뭐 올해 25년도에 도로에서 자율주행 시행한다며, 근데 퍼밋도 없는데, 법적인 뭐 어떤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건 팩트예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걸 들고 와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테슬라 주가가 오르고 있고, 그리고 올해 머스크가 자신하는 게 올해 출시하겠다라는 게
당연히 법적인 게 없으면 출시 못하죠.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이 트럼프가 당선됐고, 그리고 트럼프와 함께 같이 움직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자율주행의 어떤 법칙이랄지 룰을 좀 풀어줄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거야 트럼프가 행정명령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강하잖아요. 또 본인의 의견을 이제 밀어붙일 때는 확실하게 또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이번에요, 트럼프가 사실 이번에 이제 이너규레이션 하지 않습니까? 취임식하는데 취임식하는 날, 그 당일날 100개 이상의 이 행정명령을 executive order를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속전속결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제가 멤버십에도 뭐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도 좀 하고 했지만, 지금 여러분, 소위 자율주행 관련돼서 행정명령이 얼마든지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을 예를 들면은 테슬라가 텍사스에, 그리고 이 샌프란시스코나 뭐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을 테스트할 수 있게끔 퍼밋을 주겠다면서 행정명령을 사인을 해버리면요, 단숨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고등어는요, 이걸 가지고 또 꼬투리 잡고 있는 거죠. 야, 테슬라가 지금 퍼밋 없잖아. 지금 구글에서 하고 있는 웨이모는 퍼밋을 받고 하는 거고, 니네는 지금 교통국에서 그거 없지 않냐, 이 얘기거든요. 또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트럼프와 관계 속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자꾸 부정하고 있는 거죠. 자, 잠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요, either Elon Musk has misspoke, 머스크가 잘못 말했거나 아니면 테슬라가 그냥 단행하게 되면, 그냥 밀어붙이게 되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뭐 테슬라가 바보예요? 머스크가 바보입니까? 당연히 법적인 게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 당연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스크가 헛소리했다는데, 머스크는 당연히 법적인 걸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그건 이미 트럼프하고 지금 가깝게 지내는데 얼마나 많은 얘기가 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통국이랄지 이런 사람들하고요, 지금 이제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트럼프 정권이 딱 시작되면요, 많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이 법적인 게 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가정하고 하는 건데, 지금 없으니까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떤 시기건 the worst thing that could happen to Tesla Bulls라고 합니다. 테슬라 지금 불리시하게 접근하는 투자들에게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unsupervised 로보택시를 대량으로 풀어낸다? 그거는 얘네들에게 최악이 올 수도 있다. The worst thing that could happen to Tesla Bulls라는 거. 우리같이 테슬라 지금 불리시하게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건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유도 보세요. 노란색, because the tech doesn't work. 그러니까 테크가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퍼밋을 받더라도 뭐라고 하냐면,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제대로 워킹하겠냐? 그리고 likely disaster,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잖아요. 이 친구는 안 타본 거죠. 지금 테슬라의 최신 거 13점 버전을 타보게 되면 이런 소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공매도들은요, 문제가 뭐냐면 남이 안 될 것들만 찾아내고 있어요. 아,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건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재앙이 될 거라는 거예요. 테슬라를 한번 타보고 나면요, 그 기술의 매료가 돼요. 여러분, 투자라는 게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고등어나 이 공매도 애들은요, 계속 테크가들을 하는 얘기를 듣고 있어 보면요, 아, 인생을 왜 저렇게 살지? 그냥 왜 저렇게 살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많은 그 기업들의 질문을 하면 제가 답을 안 하는 것들 많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기업을 욕하고 싶지 않거든요. 다른 기업을 비난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투자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걸 왜 우리가 부정적으로 그 기업이 어떻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더 좋은 기업을 소개하고 그 기업의 미래를 얘기하는 게 훨씬 낫지, 그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요, 그냥 테슬라가 재앙이 될 거다, 그 기술 엉망이다는 거예요. 한번 타보고 나면요, 여러분, 저도 테슬라 여러분 13점 버전의 자율주행을 한번 타보세요. 타보시면요, 이게 와, 어떻게 이런 수준까지 올라오지? 감탄이 나와요. 저절로 감탄이 나온다고요. 투자라고 하는 거, 그런 것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스타벅스가 왜 이렇게 커졌습니까? 처음 나왔는데 스타벅스가 진짜 주변에요,
정말 이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문화를 팔아요. 그 스타벅스만의 문화가 있거든요. 요즘은 조금 또 이제 좀 변질된 게 있지만, 어찌됐건 스타벅스는요, 그 스타벅스만의 그 문화가 있어요. 뭐냐면은, 저기 가서 커피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스타벅스만의 들어가면 그 뭔가 조금 고급스러운 그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초창기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점점 더, 얘네들은 정말 문화를 파는구나, 스타벅스는. 그러니까 커져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도요, 타보면은, 자율주행을 타보면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아요. 공매도들처럼요. 옛날에는 자율주행이 뭐 어설퍼 보이고 이러지만 실제로 정말 타보잖아요. 그리고 믿고 내맡겨 보세요. 자율주행을요. 테슬라를 처음에 하다 보면 여러분들 중에 이런 질문하는 분들 계시죠. 야, 근데 왜 테이크 레이시 별로 없냐? 뭐 별로 많이 이 사람들이 별로 안 사는 것 같다 그러는데요. 이거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가 있냐면요. 사람들이 운전하다 보면 정규 속도를 뛰어넘어서 막 운전을 가잖아요. 근데 테슬라 자율주행은요, 정규 속도를 지켜요. 그 스피드 리밋이 65마일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율주행을 해 나가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사람들이 65마일, 80마일 밟고 막 달리고 싶거든요. 급하니까 빨리 가고 싶잖아요. 운전. 자기 자신들의 운전 습관에서요. 근데 그거대로 하면은 그 안에서 가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룰 안에서 사실 자율주행이 이렇게 지켜나가는 걸 보다 보면요. 뭔가 자꾸 자기 습관대로 안 하니까 운전 습관이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운전하고 말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자율주행을 정말 내맡겨 보기 시작하게 되면, 특히 이제 그렇게 테스트하는 사람들은 젊은 층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재밌어가지고 기술적으로 또 이 자율주행 관심 많은 사람들은 정말 테스트 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장난감 같으면서도 이 자율주행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 보면요. 놀라울 따름이 있죠. 그래서 사실 나이 든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또 익숙해지고 기술은 점점 더 완성도 올라가잖아요. 사람보다 더 안전하다는 게 딱 나오게 되면 데이터가,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알려지고 하면 조금씩 계속 확장될 거예요. 이 자율주행을 취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매도들은요, 안 타보니까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 테슬라가 기술이 뭐 안 좋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타보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등어 같이 테슬라가 퍼밋도 없는데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는 테슬라 가격이 이렇게 너무 올라 버리니까 본인은 $50 얘기하고 $75 얘기하는데 너무 넘사벽으로 올라 버리니까 뭐지 하면서 이제는 뭐 자꾸 이상한 걸 가지고 뚱딴지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공매도들이요, 얘네들이 지금 테크가들 노는데 가 보니까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돼서 소위 이제 주가가 또 오르면 어떡하지 하면서 나 공매도 많이 쳐놨는데 벌벌 떨고 있는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네들은요, 계속 지금 가격이 높다라고 판단한, 고등어도 $50 제시하는데 그럼 공매도 쳐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친구는요, 공매도 지금 벌써 탈탈 털려가지고 거지가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더 칠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벌써 나 공매도 더 친다, 테슬라 숏 친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 또 숏 스퀴즈가 나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올라버리거든요. 자, 어찌됐건 공매도들이 이렇게 놀고 있다라는 거, 정말 놀고 있어요, 이 친구들. 한번 또 보자고요. 또 스퀴즈가 나서 주가가 크게 또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종교스TV였습니다.